현우 씨나 기억났어요. 당신이었죠, 내 사람이. 지민아, 제발 정신 차려. 내 연인은 나야 나라고. 현우 지민 씨, 잠깐만요. 우리 사이. 나도 확신 못하겠어. 둘 다 왜 그래요, 나.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결국 그 한 번의 사고가 우리 셋을 뒤바꿔 놓은 거냐? 지금 이야기는 추억빛사연 채널에서 들려드립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저녁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고 도로 위엔 오래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시간, 서준호의 검은 SUV도 천천히 국도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한지민이 창문에 기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강현우가 팔짱을 끼고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한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오랜 친구 사이였다. 아니, 한때는 그랬다. 그리고 지금은 서준호와 한지민이 연인이라는 사실만이 그 관계를 정의하고 있었다. 현우는 예전처럼 농담을 던졌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기분이 종종 들곤 했다. 준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로 꺼내진 않았다. 관계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 미묘하게 틈이 생기는 법이었다. 지민은 여행 내내 유난히 밝았다. 풍경을 볼 때마다 감탄했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진심 어린 웃음을 보였다. 준호는 그런 지민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걱정 속에서도 지민은 늘 묘하게 그를 안정시키는 존재였다. 그래서 준호는 이번 여행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하지만 평온했던 분위기는 돌아오는 길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달라졌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먼 곳에서부터 세찬 비가 밀려오고 있었다. 앞 유리창에 작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와이퍼가 움직였고 엔진 소리는 묘하게 떨리는 듯했다. 지민은 비 내리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비가 더 올 것 같아요. 길 조심해요. 응. 걱정 마. 천천히 갈게. 준호의 대답은 평온했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잡고 조금 더 힘이 들어간 상태였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깨듯 현우가 낮게 말했다. 현우 준호야, 요즘 지민이한테 뭐 불편한 거 있냐? 준호는 룸미러로 뒷좌석을 흘끗 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해? 현우 아냐, 그냥 느낌이 그래. 뭐랄까 지민이가 좀 많이 지쳐 보여. 지민은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들었다. 나 괜찮아.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민은 최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도 예전같이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를 향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감정의 틈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은 분명 존재했다.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도로는 점점 더 미끄러워졌고 비는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로등 빛은 비에 젖어 번지고 차창 밖은 흐릿하게 흔들렸다. 준호는 운전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속도를 조금씩 줄였다. 또 잠깐 휴게소에 들를까? 현우 좋지. 좀 쉬었다 가자.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찰나 앞에서 강하게 빛이 번쩍였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오고 있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타이어가 비에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지민은 준호의 이름을 불렀다. 준호. 그러나 그 다음은 너무 빠르고 잔인했다. 차가 사이드 가드레일을 강하게 들이받고 돌아나갔다. 현우는 지민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앞으로 뻗었고
지민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눈을 감았다. 브레이크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뒤섞이며 세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을 때 세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기억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랑을 잃었으며 또 누군가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모른다. 이 뒤틀린 사랑의 시작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의료진의 빠른 움직임과 기계음이 가득한 응급실. 서준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민은 산소포를 쓰고 있었고 현우는 머리 부분에 붕대를 감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누구도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 못한 듯 보였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심장은 계속 불안하게 뛰고 있었고 손은 축축히 젖어 있었다. 그는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지민이도 현우도 곧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 무렵 먼저 깨어난 건 현우였다. 눈을 천천히 뜨고 주변을 둘러보던 현우는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던 준호를 발견했다. 현우 여긴 병원인가? 준호는 놀라 눈을 떴다. 현우야, 정신이 들어?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고? 현우는 머리를 만지며 찡그렸다. 현우 기억이 좀 흐릿해. 사고 난 건 기억나는데 그 뒤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얼굴. 준호는 그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친한 친구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정이 복받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우가 깬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옆 침대의 지민도 천천히 눈을 떴다. 준호는 누구보다 빠르게 지민에게 달려갔다.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괜찮아? 나야 준호야. 지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낯설미 있었다. 지민은 준호의 손을 천천히 뿌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혹시 누구세요? 그 말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준호의 가슴을 꿰뚫었다. 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민을 바라봤다. 극한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그는 진정하려 노력했다. 지민아, 잘 들어. 나 준호야. 우리 6년을. 그러나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준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숨이 턱 막혀왔다. 국소적 기억상실 의료진이 말하던 바로 그 증상. 하지만 현실로 맞닥뜨리니 그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지민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뒤편의 현우였다. 현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현우 지민아 너 깼구나. 다행이다. 그 순간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 씨 맞죠? 저 기억나요. 당신이 날 지켜줬어요. 준호는 귀를 의심했다. 지민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방금 전 자기에게 보이던 낯섦과 긴장감이 현우에게는 따뜻함과 안도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민아, 현우는 그냥 친구야. 너랑 난. 지민은 준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현우 씨가 제 곁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현우는 당황하며 손을 뺐다. 현우 지민 씨 잠깐만. 나도 혼란스러워. 우리가 그런 사이였던 적은. 지민은 그 말조차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왜 그래요? 당신이 날 붙잡아줬잖아요. 사고 직전에 제 이름을 불렀고 날 안아주셨고. 준호는 충격에 멍해졌다. 지민의 기억이 사고 전후 장면과 뒤섞여 왜곡된 것.
그리고 그 왜곡은 준호가 아닌 현우를 연인으로 만들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준호는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힘이 빠졌다. 한 뼘 거리에서 사랑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느낌. 눈앞에서 빛이 꺼져가는 듯했다. 의사가 들어오며 침묵을 깨뜨렸다. 기억 왜곡이 심합니다. 사고 직후 강한 자극이 누군가에게 각인되면 사실과 다른 감정이 형성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민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확신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현우 씨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현우의 표정도 복잡했다. 부정하려 하지만 머릿속은 흐릿하고 지민의 얼굴은 눈앞에서 너무나 가까웠다. 준호는 지민과 현우의 손이 맞닿는 장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살짝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착각이야. 지민이는 나를 사랑했어. 절대 이렇게 끝날 수 없어. 그러나 그의 심장 한가운데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사고 하루 만에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그리고 그 뒤틀림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병실의 공기는 싸늘했고 환풍기 소리만이 울렸다. 사고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사고 직전 쏟아지던 폭우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민은 침대에 앉아 천천히 물을 마시고 있었고 현우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감은 불과 몇 시간 전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다. 반면 준호는 문 가까이 서서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민이 먼저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 씨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현우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현우아,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도요. 근데 이상해요.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른 기억은 다 흐린데 그 느낌만은 또렷해요. 현우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도 모르게 지민에게 마음이 쏠리는 느낌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공기를 갈랐다. 너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지민은 준호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지금 그 표정, 그 거리. 지민아, 너랑 나는 6년을 함께 살았어. 근데 하루 만에 현우를 내 연인이라고 확신한다고? 지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꾸했다. 내가 느낀 감정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준호에게 칼날처럼 박혔다. 그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건 기억 왜곡이야. 의사도 말했잖아. 사고 순간 강한 자극이 기억을 잘못된 방향으로 각인시킨다고. 지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제 감정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 자신이 아니니까. 지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준호 씨, 당신과 저는 정말 그런 사이였나요?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저 지민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진명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지금은 자극을 줄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시간이 해결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교수의 말에도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지나도 제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누구와 있었던 게 진짜였던 건가요?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준호의 표정만 더 어두워졌다. 그날 오후 준호는 잠시 휴게실로 나왔다. 같은 휴게실 끝자락에서 현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직 기억이 잘 안 나근데 지민이가 나를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응, 나도 흔들리고 있어. 그 말은 준호의 머리 위로 폭탄처럼 떨어졌다. 준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가갔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현우는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현우 준호야, 잠깐만. 오해하지 마. 왜? 내가 지금 흔들린다고 했지? 지민이가 네 옆에서 착각하는 게 너한텐 나쁘지 않은 거냐? 현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상대했다. 현우 나도 혼란스러워. 기억이 흐릿하고 지민이가 자꾸 나한테서 절실한 뭔가를 찾는 눈빛을 보내는데 그걸 무시하는 게 쉽지 않아. 그 말은 준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래서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야? 현우는 즉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말보다 잔인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현우야, 부탁이다. 지민이 제발 선 넘지 마. 그 사람 내 전부야. 현우의 눈빛도 흔들렸다. 그 역시 괴로웠다. 지민의 착각과 자신의 감정이 뒤엉키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해답이 없었다. 며칠 뒤 태어난 지민과 현우는 재활을 위해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준호는 일부러 뒤에서 두 사람을 따라가며 지켜보고 있었다. 지민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조용히 말했다. 현우 씨, 제가 잘못된 기억이라고 해도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현우는 눈을 감았다. 현우 지민 씨 나도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진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 유리창 너머에서 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빛은 이미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릴 만큼 서늘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사고 이후 세 사람의 감정선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그 뒤집힌 감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굳어져 가고 있었다. 지민과 현우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주일 동안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끌림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지민은 매일 아침 재활센터에서 현우를 기다렸고 현우는 지민 앞에 서면 이유 없이 긴장하며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준호는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었다. 재활센터에서의 어느 날, 지민은 평형감각 훈련을 하다가 중심을 잃었고 현우가 뒤에서 빠르게 지민을 붙잡았다. 지민은 놀라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감사해요. 또 넘어질 뻔했네요. 현우 괜찮아요. 아직 머리가 어지럽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지민은 잠시 현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 비친 자신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장면을 준호는 재활센터 유리병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흐려진 조명 아래서 어딘가 어둡고 건조하게 마르고 있었다. 준호 속삭이듯 현우 너 정말 선 넘는 거 아니지? 손에 쥔 종이컵은 구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같은 병원 카페에서 마주쳤다. 지민과 현우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고 준호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그 곁으로 다가갔다. 지민아, 오늘 훈련 어땠어? 지민은 잠시 멈칫했다. 준호를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그랬듯 낯설고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았어요. 현우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 말은 준호에게 칼이었다.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 고맙네, 현우야. 친구로서 도와주는 건 좋지. 현우는 준호의 감정을 알아채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나도 혼란스러워 준호야. 지민 씨가 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필요? 그건 착각이야. 의사도 말했잖아. 기억이. 현우는 준호의 말을 끊었다. 현우 준호야. 너도 알잖아. 지민 씨가 너를 보면 불편해한다는 거. 그 말은 폭발의 촉매였다. 준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그래서 내가 대신 세워야겠다는 거냐?
지민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둘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요? 저는 지금 제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감정이 진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민의 눈이 붉어졌고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지금 제 마음이 가장 편한 사람은 현우 씨예요. 그 말은 준호에 남아있던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지민과 현우가 먼저 자리를 떠난 뒤 준호는 빈 카페에 혼자 남았다. 커피는 이미 미지근했고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사고 담당 경찰 박수철 경이었다. 서준호 씨, 혹시 오늘 잠깐 시간 괜찮습니까? 무슨 일이죠? 지난번에 요청하신 사고, 당시 블랙박스 복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준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어둑한 조사실, 모니터의 사고 장면이 다시 재생됐다. 비 내리던 도로, 차량의 시야는 흐리고 타이어는 크게 미끄러졌다. 그러다 확대된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잡혔다. 사고 직전 현우가 지민을 향해 손을 뻗으며 크게 외쳤다. 현우 지민아, 그리고 사고 직후 피투성이가 된 현우가 지민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현우 지민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절박한 외침, 그 혼란스럽고 깊은 애정이 묻어나는 목소리, 그 절규가 지민의 마지막 기억 속 깊고 선명한 감정으로 박힌 것이다. 경희가 입을 열었다. 박경희 사람이 죽음에 가까운 순간에 들은 말, 본 표정. 그게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지민 씨가 강현우 씨와 연인이었다고 착각하는 이유 중 하나죠. 준호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지민아, 그렇게 절박하게 지민을 부른 사람이 나였어야 했는데 그의 눈끝이 붉어졌다. 준호는 밤 늦게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복도 끝 창문 옆에서 조용히 기대어 있는 지민이 보였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지민은 그를 보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왜 또 찾아왔어요? 지민아, 오늘 사고 블랙박스 봤어. 지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요? 준호는 미소도 감정도 없이 말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래된 사랑의 흔적이 스며 있었다. 그날 너를 가장 크게 부른 사람, 너를 가장 절박하게 붙잡은 사람, 그게 현우였다는 게,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오늘 처음으로 이해했다.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준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야. 지민아, 너 기억 찾을 때까지 난 기다릴게. 지민은 즉답하지 못했다. 표정은 복잡했고 마음은 더 복잡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현우였다. 세 사람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그 거리감, 그 공기, 그 긴장감. 사고 이후 완전히 뒤틀린 삼각형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 병원 복도에는 밤새도록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하루를 마치고 떠나갔지만 세 사람에게는 단 하루가 마치 몇 년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지민은 병실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람이 흔드는 커튼 사이로 달빛이 비쳤고 지민의 얼굴은 한없이 외로워 보였다.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을 이어가던 그녀의 눈은 불안과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다. 현우 지민 씨 못 자겠어요?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한데.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현우 씨, 오늘 준호 씨가 사고 당시 영상 보여줬대요. 현우는 걸음을 멈췄다. 현우 봤겠지? 그날 내 모습을.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다. 지민, 저 그 목소리를 기억해요. 절박하게 제 이름 부르던 그 목소리. 현우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날 자신이 죽을 듯한 공포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지민이 이어서 한 말은 현우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근데 그게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공포였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도 그날의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두려움, 고통, 책임감, 두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까지.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수철 경위.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다. 현우 네, 경위님. 강현우 씨, 사고 관련해서 새로 확인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미 준호 씨께도 전달드렸는데 당신에게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우 무슨 내용이죠? 이 사고 단순 빗길 미끄러짐 아니었습니다. 타이어 하나가 사고 직전 고의로 손상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현우는 숨이 막혔다. 현우 고의요? 박경희의 누군가 칼날 같은 걸로 일부러 긁은 겁니다. 여행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듯 보이고 문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말에 지민도 긴장하며 일어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우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설명했다. 현우 우리 셋. 누군가를 향한 위협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민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그날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그럴 가능성이 크대.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자신의 기억이 비어 있는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 대체 누가 그들을 노렸던 걸까? 잠시 침묵이 흐르던 순간 병실 문이 힘있게 열렸다. 준호였다. 문을 닫은 준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준호가 아니었다. 고통과 긴장, 그리고 심연 같은 집착이 섞인 눈빛이었다. 방금 들었어. 현우와 지민은 서로를 바라봤다. 준호는 지민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지민아, 우리 누구한테 원한 살 일이 전혀 없었어. 현우 너도 그렇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너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민은 손까지 떨렸다. 제가 왜요? 누가 저를? 준호는 대답 대신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가 사고 조사에서 받은 자료였다. 사진 속에는 여행지 숙소 CCTV에 찍힌 세 사람의 차량 타이어에 접근하는 어떤 그림자 같은 형체가 찍혀 있었다. 준호 누군지는 아직 모른대. 근데 이건 확실해. 준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사고 그냥 사고 아니었어. 지민은 무너져 내릴 듯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지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지민은 그 손을 본능적으로 피했다. 그 반응은 준호에게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였다. 너는 나에게 지금 낯선 사람이다. 준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곧 조용한 광기로 바뀌어 갔다. 지민아, 너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거 알아. 기억이 돌아오면 진짜가 뭔지 알게 될 거야. 현우가 그 틈에 끼어들었다. 현우 준호야, 그만해. 지민 씨 힘들어. 그러자 준호는 처음으로 현우에게 서늘한 목소리를 냈다. 준호 너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아?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현우 나는 지민 씨가 불안해하니까. 현우야. 지민이는 혼란이 아니야. 너한테 잘못 각인된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의 감정이 착각이라는 말은 너무 잔인했다. 준호 씨, 제 감정은 제 감정이에요. 그 말은 준호의 숨을 멈추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단호함이 있었다. 잠깐의 정막. 그 정막을 깨는 건 준호의 낮은 한마디였다. 그래. 만약 내 감정이 진짜라면 기억이 돌아와도 그대로일까?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현우도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의 눈빛은 더욱 강하게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알았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고 기억은 왜곡되었으며 지금의 감정은 세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뒤틀린 삼각관계의 끝은 이제 단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병원의 1인실. 창문 밖엔 늦은 저녁 햇빛이 흐릿하게 번지며 겨울 끝자락에 쓸쓸한 기운이 흘렀다. 지민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끊임없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머릿속은 하루하루 더 복잡해졌다. 사고 당시의 일부 장면이 희미하게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 장면 속 인물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다. 누가 나의 손을 잡았었는지, 누가 나를 끌어안았는지, 누가 나를 지키려 했는지. 기억은 아직 조각난 퍼즐 같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였다. 현우 지민 씨 괜찮아요?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여전히 지민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현우 씨는요? 경희님이 말한 그 고의적인 타이어 손상 무섭지 않았어요?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현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이니까.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정말 당신을 사랑했던 걸까요? 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대답을 하기 전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준호였다. 그는 예전의 준호와 달랐다. 다툼으로 가득한 눈빛 대신 마치 오래전 모든 감정을 다 태워버린 사람처럼 조용하고 공허한 얼굴이었다. 준호는 지민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민아, 오늘 너한테 한 가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지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사고 조사 결과 우리 셋 중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아직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는 지민을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야. 현우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준호의 말은 질투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준호 씨,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지민아, 내가 내 기억을 강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기억은 마음보다 훨씬 약해. 마음이 기억을 이겨버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지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순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 나도 솔직해져야겠어. 지민과 준호가 그를 바라봤다. 현우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현우 지민 씨,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엔 당신의 착각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나도 흔들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 말을 듣고 있었다. 현우 하지만 그게 사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붙잡을 자격은 나한테도 없어요. 지민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두 남자의 진심, 둘 다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다. 얼마간의 침묵 뒤 지민이 입을 열었다. 지민 두 분 다 제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스스로에게 미안하니까. 두 남자 모두 놀란 듯 지민을 바라봤다. 지민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사고가 나던 순간 누가 나의 손을 잡았었는지,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는지 서서히 떠올라요. 현우와 준호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근데 그 기억이 돌아와도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지민은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현우와 준호는 숨을 멈추었다. 저는 둘 중 누구에게도 지금 결정을 못하겠어요. 기억이든 감정이든 온전히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두 분 다 제 곁을 조금만 놔주세요. 준호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대답해줘. 현우도 조용히 말했다. 현우 지민 씨, 당신이 괜찮을 때까지 내 감정도 함부로 밀어붙이지 않을게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얽혀있던 감정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순간이었다. 누군가가 떠나고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기다린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억지로 사랑을 주장하지 않았고 누구도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민은 창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찾을 준비가 됐어요. 이 말은 세 사람의 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처럼 들렸다. 그리고 이 뒤틀린 사랑의 끝은 누구에게도 아닌 오직 지민의 선택에 맡겨졌다. 며칠 뒤의 병원 정원. 겨울 끝자락의 공기가 조금은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다.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고 벤치에는 지민이 고요히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안과 혼란이 아니라 결정의 기운, 무언가를 끝내기로 한 사람의 표정. 그녀가 결심을 내린 그날 오후, 지민은 두 사람을 각각 불렀다. 먼저 나타난 건 준호였다. 지민아 부른 이유가 혹시 결정했어? 준호의 눈빛은 간절했고 한 줄기 희망에 매달린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조금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제가 기억을 잃은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의 목젖이 떨렸다. 난 괜찮아.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게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억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마음은 기억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는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디로 간 건데? 지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햇빛이 눈가에 부딪히며 반짝거렸다. 준호 씨는 제 과거고 제가 사랑했던 시간이에요. 준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지민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현우 씨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지금의 감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손을 꽉 쥐고 이성을 붙잡으며 말했다. 정말이야? 난 너와 6해를 함께 살았어.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당신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럼 됐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그것만 바라볼게. 그는 무너져가는 마음을 애써 숨기며 일어섰다. 뒷모습은 한없이 쓸쓸했지만 한 번도 돌이켜보지 않았다. 지민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고마움, 미안함, 애정. 그러나 사랑은 아닌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가 떠난 뒤 정원의 반대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왔다. 현우였다. 그는 지민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지민의 선택을 느낀 듯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현우 준호한테 말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현우 지민 씨, 나도 두려워요. 이 감정이 사고 때문인지 진짜인지 아직도 완전히 확신은 못하겠어요. 지민은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저도 그래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누굴 사랑하고 있는지는
제 마음이 이미 말해줬어요.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현우 지민 씨, 나를 선택한 이유 정말 알고 싶어요. 지민은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을 보면 잠시라도 불안이 멈춰요. 기억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현우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다. 현우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현우 그럼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가볼까요? 기억 아닌 우리 둘의 새로운 시간으로. 지민은 그의 손을 잡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잡아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 속에는 설렘도 두려움도 새로움도 모두 섞여 있었다. 사고로 뒤틀렸던 사랑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결론에 닿았다. 기억이 선택한 사랑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선택한 사랑. 그것이 지민의 답이었다.